Uno, dos, tres. ¡A la Madrid! 이게 무슨 일이야. 왔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그냥 미쳤습니다. 로드리 영상 올리고 얼마 있다가 코르테가나와 온스테인으로부터 로드리 영입이 추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로마노로부터 레알 마드리드와 디오망대가 연결됐습니다. 정말 야무집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기우제 지낸다고 했는데 역시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나 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로드리와 관련된 코르테가나와 온스테인 소식을 살펴보고 로마노가 말한 디오망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했던 것처럼 제 개인 사견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새벽 모두가 잠들었던 시간, 코르테가나와 온스테인으로부터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영입 추진 중이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맛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로드리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하고 로드리가 올 여름에 합류할 것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동안 로드리를 영입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로드리의 월드컵 활약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드리 또한 재계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로드리 영입을 위한 협상은 곧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입이 결정된 만큼 이전에 언급되었던 나이와 부상 리스크는 레알 마드리드가 수용하기로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부상 소식과 수술 소식이 있음에도 영입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확실하게 로드리의 부상 리스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로드리 영입의 남은 과제는 이적료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유로가 넘는다면 생각 이상으로 질질 끌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7천만 유로 정도, 진짜 비싸게는 8천만 유로 정도로 협상이 된다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마스탄토 오노가 약 6,300만 유로, 엔드릭이 7,200만 유로였는데 로드리한테 저 돈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이적 소식이 빠르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마노가 말하고 코르테가나와 온스테인도 보도한 얀 디오망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노는 디오망대가 파리와 대화 중이었고 파리와 라이프치히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디오망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와 디오망대의 협상이 끌리고 있을 때 디오망대의 상황에 문의한 클럽이 아스날과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이 중 레알 마드리드는 바로 공식 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식 제안의 금액은 9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로 이전에 리버풀이 비드했던 금액과 같지만 다른 점은 1천만 유로의 옵션이 리버풀이 제안했던 옵션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는 디오망대에게 1억 유로를 제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1억 2천만 유로의 패키지를 원하기에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첫 오퍼는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코르테가나와 온스테인이 보도한 기사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디오망대를 선호하고 디오망대도 파리 생제르맹을 선호하지만 아직 이적료에 관련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디오망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하며 라이프치히는 1,3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파리와 디오망대 간 개인 합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적료에 관련해서 라이프치히와 파리 간의 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디오망대 영입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와 다르게 곧바로 이적료를 비드하면서 구단 협상을 먼저 끝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대충 이적료 협상이 진행되면 로마노가 말한 1,200만 유로의 패키지로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레알 마드리드가 맞춰줄까 생각하면 기존의 레알 마드리드라면 곧바로 맞춰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쿠쿠레아를 영입할 때 이적료를 그냥 맞춰주면서 빠르게 데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디오망대 협상 또한 빠르게 이적료를 맞춰주고 속전속결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둘 다 잘 풀려서 영입이 된다면 로드리와 디오망대의 이적으로 발생될 이적료는 대충 2억 유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리세 이적료가 2억 유로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올리세 하나에 2억 유로 이상, 로드리 디오망대가 2억 유로라고 치면 저는 다 쿨을 고르겠습니다.
로드리에 대한 생각은 이전 영상에서 말했고 솔직히 말해서 뭐합니까? 지금 전세계 축구 선수들 중 3선에서는 1황인 선수입니다. 실력은 둘째치고 스페인 선수인 점도 너무 좋습니다. 로드리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디오망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일단 디오망대는 제가 분데스리가를 본 것은 아니게 쭉 팔로우한 선수도 아니고 애초에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노 소식이 들리고 새벽에 디오망대에 대해서 빠르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본 디오망대에 대한 소감은 피지컬적 능력이 매우 좋은 드리블러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왼발도 곧잘 쓰는 선수의 젊은 흑인 선수의 특유의 탄력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드리블 방향 자체는 어쨌든 오른발잡이 선수이다 보니 당연히 왼쪽에 있을 때 다양성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으면 직선적이기만 하냐고 하면 왼발에 자신감이 있는지 오른쪽에서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왼쪽에서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오망대가 레알 마드리드에 온다면 왼쪽에 지망령 하나가 붙어있기에 오른쪽에서 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왼쪽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비니시우스와 오른쪽에 드리블러 디오망대가 조합되면 어디로 공격이 이어져도 드리블로 꼬라박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에 답하자면 디오망대는 일단 볼 소유를 그렇게 오래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오망대의 드리블 스타일은 미친 테크닉을 보여주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 가속을 통해 상대를 뚫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이는 마치 비니시우스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친 테크닉보다는 본인의 속도와 피지컬을 살린 돌파, 공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주는 모습이 완전 똑같다고 보기엔 힘들지만 정말 옛날 비니시우스의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비니시우스보다 드리블 패턴 자체는 다양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디오망대는 드리블에만 의존해서 평가가 올라간 선수가 아닙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속도와 피지컬을 살린 보름반 능력과 드리블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이 없는 상황에서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간을 향한 침투를 노리며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디오망대가 레알 마드리드에 온다면 역습 과정에서 비니시우스 은바페 디오망대가 공격수라면 이보다 파괴적이고 속도감을 자랑하는 공격수 조합은 유럽 어떤 팀을 비교해도 우위를 차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디오망대는 수비적인 마인드도 괜찮아서 수비에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와서 트렌트와 함께 조합된다면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수비 트렌트는 수비적 리스크를 가지는 선수입니다. 발베르데가 이를 잘 커버해왔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 구멍이 생기고 발베르데가 트렌트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브라임이 나오며 이를 커버해왔습니다. 그런데 디오망대가 와서 브라임처럼 트렌트의 수비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커버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공격력에서 브라임보다 디오망대가 훨씬 위협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디오망대의 공간 침투 능력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에서 트렌트와 조합된다면 직전 시즌 발베르데와 트렌트 조합을 보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발베르데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트렌트의 패스에 직선적이고 폭발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갔다면 디오망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이 추가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옵션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단한 디오망대 감상을 말해봤는데 디오망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디오망대 링크 전까지는 오른쪽은 발베르데 혹은 브라임, 나아가서는 엔드릭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망대가 온다면 무조건 공격력에서 업그레이드입니다. 물론 아무리 수비적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발베르데와 브라임만큼의 수비 커버력은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4-2-3-1 구조로 생각했을 때 3선 조합이 로드리 발베르데로 가서 발베르데가 커버를 조금만 도와줘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보강 포인트는 첫 번째가 수비진, 두 번째가 3선, 세 번째가 오른쪽 윙어였습니다. 수비진 보강은 코나테, 둠프리스, 쿠쿠레아를 통해 이루어졌고 3선 영입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뭔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적 시장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도 이 정도 보강이 어디냐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로드리와 디오망대의 이적 링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잘 풀려서 둘 다 온다면 이거 진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제가 여태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이적 시장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이적 시장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드리, 디오망대 온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평가는 S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입니다.
로드리의 디오망대까지 말이죠. 물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로드리 요구 이적료가 너무 비싸서 빠그라지고 디오망대는 원래 예정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면서 아무도 영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리는 들려오는 소식 보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디오망대는 솔직히 파리랑 연결되었던 시간도 있고 가능성 자체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로드리 영상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달라진 행보를 보여주는 레알 마드리드와 페레즈를 믿습니다. 다음 영상은 로드리와 디오망대가 오면 어떤 식으로 팀이 굴러갈지 말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